자, 우리 2단원 할 거야. 그지? 2단원 할 거고, 7쪽, 너희들 프린트 받은 친구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교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7쪽부터, 7쪽, 제일 앞에. 우리 겨울방학 시작할 때 이 수업을 했어. 알고 있니? 응? 자, 원자의 구조인데, 단순함기란다, 단순함기. 그래서, 예전에 겨울방학 때 했을 때는 좀 여유있게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과학적인 뭐 시류 흐름 뭐 이런 거 다 설명하면서 했지만 이제 좀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연결시켜 가면서 수업할 거야.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뭐다? 원자 핵과 전자가 있고, 쓰지 마. 프린트에 다 있어. 있는 내용이야. 내가 쓰라는 것만 쓰자. 응? 교재에 있는 거야. 자, 원자 핵에는 뭐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더라. 그지? 얘네들 상대적 질량이 1837분의 1 뭐 이렇게 적었는데, 가볍다를 강조한 거야. 전자는 있는 듯 없는 듯,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질량.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전하량이 얘가 플러스 1이면 0, 마이너스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름지기 원자라고 한다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어떠해야 된다?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 알고 있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다르면 원자라는 명칭을 버리게 되지. 뭐라고 불러? 이온이라고 부르게 돼. 알고 있지? 원자 그러면 무조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기초적인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문제 풀 때 활용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달라. 그러면 보통 말이야, 보통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온들은 전자의 개수가 몇 개게? 전자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가 보통 화학원에선 10개나 18개로 구성이 된단다. 왜? 이유가 뭐겠어?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가? 비활성 기체. 네온, 아르곤. 그지? 네온의 원자번호 10번, 아르곤의 원자번호 18번. 그지? 요걸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중간고사 볼 때쯤에 요게 은근히 도움이 될 거야. 적어놓자. 얘 옆에. 나중에 할 거 미리 하는 거야. 그래서 네온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이온들은 뭐가 있게? 네온 앞에 3개, 뒤에 3개란다. 네온이 몇 번? 원자번호 10개니까 10번이지. 그러면 9, 8, 7번.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있고요.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 10개야. 그리고 네온 뒤에 3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3개. 네온 앞뒤로 3개. 자, 얘네들이 중요해. 얘네 6개를 요 이온 6개를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른다. 나중에 또 하게 될 거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르곤의 등전자 이온은 뭐가 있겠니? 잘 안 나와. 잘은 안 나오는데, 아르곤의 등전자 이온은
인 3 마이너스 아이고야 쓰기 싫은데 황 2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칼륨 플러스 CA2 플러스 그지? C 다음 원소는 건드려 안 건드려? 안 한단 말이야. 그지? 화학원 영역 바뀌야. 신성은 좀 해야 돼. 안타깝다. 자 그래서 아무튼 등전자 이건 이렇게 아마 한 3, 4주 뒤에 시험 대비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도 얘는 무조건 엄청 자주 다루게 될 거야. 시험 문제 풀면서. 알아들어? 자,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입자는 누구다? 전자다. 그래서 거기에 프린트, 교재, 전자의 발견 나와 있고 톰슨 나오지? 무슨 실험을 했다? 음극선 실험을 했다. 자, 톰슨이 음극선관을 발견한 게 아니야. 톰슨이 음극선관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야. 음극선관을 발견한 사람 따로 있어. 근데 이 음극선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어서 수행한 실험이 바로 이 음극선 실험인데 음극선관의 구조를 보면 진공 유리관이야. 진공 유리관 안을 진공 기체를 거의 다 빼내. 그리고 거기 그림처럼 극판 두 개를 연결하는데 이거 전지 표시인 거 알아? 회로도 짝대기 두 개, 긴 거, 짧고 뭉툭한 거. 전지 표시야. 야, 어디가 플러스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야. 짧고 뭉툭한 게 마이너스고 긴 게 플러스야. 니들 건전지 생각해서 건전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가 플러스 극이던데 해서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 낚이지 말자. 자, 그래서 아무튼 진공의 관 안에다가 전압을 막 높여주다 보면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막 빛나면서 흐르는 선이 생겨. 얘가 음극선이야. 그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해서 음극선. 자, 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험이 교재에 나와 있어. 그림자 실험 나오지? 얘들아, 그림자가 졌다. 빛의 성질, 중딩 때 빛의 성질 하면서 그림자는 빛의 어떤 성질을 알려주는 거였어. 빛이 어떻게 간다? 직진한다. 그지? 그러니까 그림자 모양이 내 모양하고 닮았잖아. 그러지? 자, 그림자 실험을 하는 거는 음극선이 뭐 한다? 직진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직진 쓰자. 그림자 실험 밑에다가 직진이라고 적자. 아니, 직진이라고 적자. 자, 그 옆에 바람개비 실험 있지? 그림은 깨졌지만 자, 바람개비 실험.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목에 바람개비를 놨더니 바람개비가 돌아. 바람개비가 돌아. 뭘 뜻해?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 얜 바람개비,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야. 충격량이 전달되는 거야. 자, 그리고 전기장 실험하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전기장 실험뿐 아니라 괄호치고 자기장이라고도 써요. 자석도 나왔단 말이야, 자석. 자기장 속에도 이렇게 했더니 휘어. 요걸로 뭘 파악했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하게 됩니다. 자, 단순한 소개다.
요 정도. 아, 음극선은 이렇게 직진도 하고 질량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이게 모든 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자 속에 공통되게 포함되어 있는 전자다 라고 통흔히 발표를 하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모형 이름이 건포도 푸딩 모형이야. 건포도에 괄호친 거야.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건포도를 자꾸 빼먹더라고. 그래서 푸딩 모형으로 정리하는데 일단 건포도 어떻게 된 거냐면 말랑말랑한 푸딩이야. 원자가 요 안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푸딩 속의 건포도처럼 알알이 박혀 있고 기본적으로 요 푸딩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양전하를 띠고 있는 거야. 전자의 개수만큼 딱. 그래서 전기장을 가해주면 전자가 뽁 하고 튀어나오는 거지. 마치 여드름에서 여드름 나오듯이 뽁. 그런 모형을 잡았어. 되겠니?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원자 핵을 발견해. 원자 핵을 발견하는데 그 밑에 누가 발견했대? 러더퍼드가 발견했대.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핵을 발견해. 이 알파 입자가 말이야 헬륨의 원자 핵이다. 적자 알파 입자 밑줄 치고 헬륨의 원자핵. 자, 헬륨의 원자핵을 원소 표시로 하잖아. 2, 4 헬륨의 2 플러스 이렇게. 그지?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갔으니까 2 플러스 저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헬륨의 원자핵은 전자 음극선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잖아, 그지? 그래서 요 푸딩에다가 알파 입자를 빡 쏘면 뚫고 지나갈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지. 그래서 거기 그림이 약간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알파 입자를 쐈는데 그 사이에 금속이 진짜 순금으로 만든 얇은 막이야. 그래서 금박이야. 금박. 실제 금박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쐈을 때 이 주변에 알파 입자 눈에 안 보이거든. 알파선이. 황화아연이라고 하는 필름을 이렇게 둘러서 빡 하고 부딪히면 빛이 번쩍 나. 그때만 빛이 번쩍 나.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서만 정면에서만 이렇게 바바바바바 하고 빛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 큰 각도로 꺾여져서 나타나는 놈이 있고 뒤로 튕겨나가는 녀석조차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야. 이걸 봤을 때 정리한 내용이 그 옆에 그림 옆에 빈칸에 특징을 정리해 줘. 원자가 대부분이 빈 공간이었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중심에 알짜배기가 있었던 거지. 중심에 크기가 커 작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빈 공간인 거야. 꽉 메꾸고 있으면 빈 공간이 아닌 거지. 크기가 엄청 작고 질량은 커. 질량은 그 원자의 전체 질량을 다 차지한 거랑 비슷해. 전자의 질량 조금 빼고 얘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야? 튕겨나갔다는 거. 알파 입자가 튕겨나갔어. 그지? 플러스 전하를 튕겨낼 수 있는 건 플러스 전하겠지. 그래서 중심에 있는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원자핵이라고 명칭하고
이 발견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돼요. 얘가 만든 모형은 말이야 행성 모형이 된단다. 느낌 오지? 태양 주위를 태양계 행성들이 공전하듯이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이 새끼 물리학이 기본도 안 돼 있네 라고 개무시하게 되는 거지.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된대나 원자가 무한히 존재하고 있잖아 거의. 그지? 빅뱅 이후로. 그래서 저렇게 발견하게 되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자. 뒷장이야 뒷장. 한 페이지 넘겨보면 양성자의 발견 나오지. 그지? 양성자의 발견이 나와. 양성자도 말이야 양극성관을 통해서 발견하긴 하는데 양극성관은 말이야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볼트슈타인이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 독일의 물리학자 맞을걸? 볼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래. 양극성관은 아까 음극성관하고 구조가 비슷해. 음극성관보다 얘가 조금 더 빨리 발견됐을 거야. 유리관에 똑같은 구조,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데 이 안에 기체를 조금 집어넣어. 음극성관은 다 빼냈잖아. 얘는 정해진 기체, 뭐 수소기체라든지 헬륨기체라든지 집어넣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조금 넣어. 뭐 0.5기압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적은 압력으로 넣어주면 이제 전압을 막 높여주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빛이 생겨. X선 레이가 생겨. 그게 양극선이야. 그래서 이게 처음의 해석은 처음 양극선관에서 빛이 흘러다니는 해석은 기체 원자들을 전기로 자극을 하면 빛나면서 흐르는구나, 발광을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했는데 러더퍼드가 자, 이 양극성관을 통해서 러더퍼드가 양성자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 기체 중에 수소기체를 넣잖아. 그러면 수소기체의 양극선이 양성자의 흐름이다 라고 러더퍼드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러더퍼드는 말이야 이 양극선이 흐르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도 해줘. 수소 원자가 되게 간단한 원자 핵에 양성자에 전자 하나 이렇게 있잖아. 그지? 전자 하나가 매달려서 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전압을 가해주잖아. 막 가해주면 음극선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야. 음극선 누구라고? 전자라고.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수소 원자의 전자를 튕겨내. 빡! 하고 당구공 튕겨내듯이. 구슬치기 하듯이. 튕겨내고 나면 양성자만 남게 되지.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니까.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갈 거 아니야. 제가 좋은데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 얘가 양극선이 되는 거야. 해석을 해줘. 그래서 수소의 양극선이 양성자의 흐름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수소의 양극선, 헬륨의 양극선을 조사해 보니까 수소 양극선에 비해서 질량은 4배가 무거운데 전하량은 2배가 큰 거야. 뭐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대. 그래서 양성자랑 질량이 비슷하면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누구야 그게? 중성자. 그지? 중성자의 존재를 예언해. 중성자의 존재를 예언하는데,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러더퍼드의 제자야.
최대위기라고. 최대위기라고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을 한다는데 베릴륨 박판에 충돌시켰더니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툭툭 튀어나오더래. 안 적어도 돼. 그냥 단순히 러더퍼드의 밑줄치자 양성자 발견해. 자, 우리 원소 표시 X라는 원소가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알지? X라는 원소가 없다. M이라는 원소가 여기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얘네들은 말이야 비금속 원소를 대표하는 그냥 문자 원소기호로, 얘는 금속 원소를 대표하는 그냥 문자로 활용이 돼. 그래서 우리 X로 표시하고 여기에 Z, 그지? 교재에 나와 있지? 여기에 A 이렇게 쓰고, Z는 뭐라고 뭐라고 부른다고? 써 있지. 원자 번호라고 부른다고. 그지? 원자 번호는 뭐를 의미한다고? 양성자 수를 의미한다고. 알지? A는 뭐야? 질량수지. 질량수는 뭐를 의미한다고?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하는 거라고. 그지? 알지? 알아 몰라? 나중에 말이야 저 질량수라는 단어를 잘 까먹어. 잘 까먹게 돼. 까먹게 되는데 뭐라고 기억하냐면 보통 원자량이라고 기억을 해. 질량수와 원자량은 거의 비슷하다. 굉장히 비슷해. 완전히 똑같은 원소 있다 없다? 딱 하나 있다. 질량수와 원자량이 완전히 똑같은 원소 누구다? 기준 탄소 12. 걔만 정확하게 12야. 그지? 원자량이. 다른 애들은 약간 소수점 단위로 약간 틀려져. 자, 요걸 써준 이유가 동위원소 때문이야. 거기에 동위원소라고 적혀있지. 동위원소. 그지? 원자번호는 똑같은데 수소처럼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그지? 삼중수소. 얘네들 양성자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지. 그래서 질량이 달라. 그런 관계에 있는 원소들을, 이런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른다. 동위원소의 기본적인 성질은 뭐야?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 라는 걸 바로바로 떠올려야 돼. 왜? 양성자수가 같잖아. 그렇다는 건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야.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 자, 진도 좀 빨리 나가려고 잡소리 안 하고 수업만 할 거니까 졸지 마. 왜 이렇게 졸아? 왜 이렇게 졸아? 자, 프린트를 받은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뒷장을 넘어가면 되고,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21쪽으로 넘어가자. 21쪽. 자, 동위원소와 평균원자량이 나와. 이 부분이 1단원과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1단원의 원자량 나오잖아. 그지? 이 동위원소의 존재 때문에 계산하게 되는 게 평균원자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평균원자량 어떻게 계산해? 만약에 원자량의 기준이 원래 탄소 11을 11로 정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저 친구와 다른 원자 사이에 상대적인 질량이잖아. 한 개와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안타깝게도. 한 개와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와 덩어리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야. 같은 개수. 알지? 내가 1단원 원자량 정리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한 개 한 개보단 여러 개 같은 개수 로 하자고 정리를 했잖아. 그래서 그 자연계의 탄소에는 동위원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보통 얘네들의 비율이 98.9%, 1.1%로 존재한대. 그러면 얘 1000개랑 자연계 탄소 원자 1000개랑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가 섞여 있어서. 그지? 그래서 요 비교가 평균 내 보면 평균 원자량 공식은 어떻게 돼? 얘네들 존재비를 전체에 합해. 그리고 그 존재비 곱하기 원자량, 그지? 해서 다 합해. 그 원소의 존재비 곱하기 그 원소의 원자량, 이렇게 해주면 평균 원자량이 돼.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 100분의 98.9 곱하기 12 더하기 1.1 곱하기 13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라고. 돼? 몇 나와? 12.011 나와. 이렇게 11.012 아니 12.012 이렇게 나오고. 거기 밑에 표 있지? 탄소 지우라 그랬지? 탄소 지웠니? 탄소 지워. 은하밖에 없구나.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지웠지? 탄소는 지워.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때도 분자량 막 외우기 했잖아. 그지? 이 동위원소도 염소가 제일 유명하거든. 35와 37 염소. 그지? 얘네들의 존재비 몇 대 몇이게? 3대 1이야. 75대 25, 0.75, 0.25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3대 1로 기억을 해주면 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계산해? 4분의 3 곱하기 35 1 곱하기 37 해서 35.5. 그지? 35.5 이것도 외워주자. 3대 1도. 자, 그리고 뭐도 있어? 브로민도 있어. 브로민은 79와 81. 브로민 1대1로 존재한다. 그지? 그러면 그냥 1대1이니까 얘 바로 평균 내서 평균 원자량 80으로. 그지? 절반 뚝 쪼개면 되니까. 그리고 붕소도 있다. 붕소 10과 11 붕소. 자, 10과 11 얘네들은 몇 대 몇이게? 1대 4의 존재비로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비 합 1 더하기 4 하면 5분의 1 곱하기 10 4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몇이야? 10.8 이렇게 얻어지게 돼. 그리고 구리 없지? 어디 빈칸에 잘 써주자. 구리는 63하고 65가 몇 대 몇이게? 7대 3으로 존재한다. 응? 7대 3. 그래서 얘는 63.6의 평균 원자량을 하게 됩니다. 되니? 그 밑에 작대기는 뭐 한 거야? 그 밑에 작대기는 지렛대 원리 알지? 레버를 그지?
지렛대 원리. 자, 35와 37이 있으면 4등분이잖아. 얘네들의 이 간격을 4등분 하는 거야. 3칸 찍어주면 4등분이지. 길이로. 그지? 0.5, 6, 0.5, 7. 그지? 돼? 35의 존재비가 3, 37이 1. 그지? 그래서 35.5. 돼? 그러지? 되니? 분소는 10과 11 5칸 나눠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점 4개 찍어야 돼, 이렇게. 그지? 그러면 1을 5등분하면 0.2씩. 그지? 12 하나. 11이 4. 그지? 그래서 10.8. 알지? 이렇게. 돼? 구리하자, 구리. 브로미는 그리기도 아깝잖아, 그지? 점 나오는데. 구리는 10칸 그려야 돼. 9칸. 10칸으로 나눠야 돼. 63과 67을. 그냥, 3대 7. 7. 여기 3 이렇게 해서 그지? 2를 3대 7로 나누면 0.6이잖아, 그지? 그래서 63.6 이렇게 돼? 내가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렛대 원리 쓴다 그랬지? 돼? 지렛대 원리 쓴다고. 자, 넘겨봐. 넘겨보세요. 이제 분자가 나와, 분자. 이 평균 원자량으로 존재비를 알려주고 아니면, 존재비 알아봐. 라고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존재비와 원자량 알려주고, 평균 원자량 알아봐. 평균 원자량과 존재비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의 원자량 몇이야? 이런 것들. 구성이 되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산수가 되지. 그래서 얘들아 CL2 평균 분자량 몇이니? 35.5 더하면 돼. 그지? 71이야. 하지만 실제로 염소 분자가 있는데 하나만 끄집어냈어. 분자량이 71짜리가 얻어져 안 얻어져? 없어. 실제 염소 분자량들은 70, 72, 74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 71짜리는 존재하지도 않아. 그지? 평균 냈을 때 7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 분자량 70짜리와 72짜리, 74짜리는 몇 대 몇 대 몇의 존재비를 가질까? 존재비 9대 6대 1이라는 거, 그지? 어떻게 계산하니? 얘네들 3대 1이잖아. 그러면 염소 3 더하기 1, 3 더하기 1, 염소 2개가 만나면 이렇게 해서 곱하는 거야. 자는 거야? 진짜 피곤해 죽네. 응? 3 더하기 1, 3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는 건데 얘는 35의 존재비고 1은 37의 존재비지. 그지? 그지? 근데 70짜리는 뭐뭐 만나는 거야? 35, 35가 만나는 거고 72는 35와 37이 만나는 거고 74는 37과 37이 만나서 분자량이 이렇게 구성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35끼리 35인데 얘 그지? 35끼리 만나서 3, 3은 9 돼? 그리고 35, 37 35, 37 해서 3 곱하기 2에서 6 그지? 1, 1은 1 그지? 돼? 요렇게 곱셈 공식으로 존재비 분자들의 존재비를 결정할 수 있다. 생명과학 다 하니? 생명과학 멘델의 유전 법칙 다 하니? 그 그림을 좀 활용할 거야. 응? 뭐냐면 염소가 자연계에 35세 37 하나 그지? 자연계에 35세 37 하나 이렇게 빈도수 존재비 해서 만나는 거 35 만난 것들 9개 35 37 만나는 것들 6개 하나 그지? 요게 곱셈 공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어? 그렇다는 거다. 자 그러면 브로민 같은 경우엔 브로민 Br2 얘 분자량 뭐 있어? 158 160 162 요 세 가지가 있지. 얘네들 존재비 어떻게 되겠니? 1대 2대 1 그지? 그냥 간단한 정수비로만 표현했지만 정석대로 하면 얘네들 합한 거 16분의 9, 16분의 6, 16분의 1로 표현하는 게 좋아. 정석대로 한다면 얘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돼? 자 그러면 BRCL이라는 분자가 있어. BRCL이라는 분자가 있어. 얘네들 분자량 몇 가지 나와? 뭐 나와? 79와 35가 만나면 114지 114 116 118 그지? 자 114가 되는 경우는 79와 35 그지? 116이 되는 경우는 79와 37 81과 35 이렇게 그지? 어떻게 만나도 이해가 되지 116 그지? 81과 37이 만나면 118이 되고 얘네들의 존재비는 어떻게 되겠니? 브로민의 존재비 어떻게 돼? 1 더하기 1이지 그지? 염소의 존재비는 어떻게 돼? 3 더하기 1이지 3대 1 그러면 79, 81 35, 37 그래서 79와 31이 만나면 35가 만나서 3 그지? 자 81과 35 79와 37 만나서 3 곱하기 1, 1 곱하기 1 더해서 4 돼? 그리고 1이겠지 3대 4대 1 요렇게 존재비가 구성이 돼 8분의 3, 8분의 4, 8분의 1 해도 되고 알지? 간단한 정수비로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다. 이해돼?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재에다가 쓴 내용은 뭐야? 일반화 A 플러스 2에 X가 있을 때 얘네들 존재비가 M 대 N이다. 그러면 X2의 분자량은 2A 더하기 2A 더하기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얘네들 존재비는 M제곱, EMN, N제곱 이렇게 구성이 되겠다. 돼? 알지? 자 얘네 빈칸 찾아서 쓰자. 얘네 둘
얘네들 안 써 있어. 알고 있니? 또 찍으려고? 다 적었니? 얘들아, 이게 XA, A 더하기 2가 있고요. Y는 B하고 B 더하기 2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XY가 된다고 치면 XY의 분자량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나온다. 얘네 둘의 간격하고 얘네 둘의 간격이 같잖아. 그러면 분자량은 세 가지가 나와. 알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2, A 더하기 B 더하기 4. 요렇게 연결되든 요렇게 연결되든 분자량이 똑같은 거야. 알고 있지? 2가 추가되는 거니까. 하지만 말이야, XA, AX에 A에 더하기 2의 X, B 빼기 1의 Y에 BY가 되면 간격이 다르지? 얘는 2 차이가 나는데 얘는 1 차이 나. 그럼 분자량이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와. 각각 결합된. 그래서 XY가 됐다.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A 더하기 B랑 B 빼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1 맞나?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2 이렇게 4가지가 나와. 4가지. 한번 특이하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빼봤더니 아이고야 헷갈린다 나도. 돼? 4가지가 나온다. 종류 분자량의 종류 이렇게 4가지가 나와. 되니? 요거를 왜 하냐면 저렇게 동위원소의 종류가 달라도 그러니까 분자량이 같잖아. 그러면 같은 분자량으로 치고 넘어간단다. 얘들아, 수소엔 동위원소가 1, 2, 3이 있는 거 알지?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얘랑 16, 18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치자. 수소와 산소가. 그러면 얘네들로 구성된 물 분자의 분자량들 몇 가지가 나올까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분자량. 그래서 수소 16, 산소 이렇게 해주면 얘 18이지. 그지? 돼? 얘 분자량 18. 그지? 그리고 1, 2, 16 해주면 19, 2, 16 해주면 20, 1, 3, 16 해줘도 20.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거야. 그지? 동위원소의 종류가 달라. 다르지만 분자량이 같으니까 같은 종류로 치부한다고. 몇 가지 분자량이 나오냐 따지니까. 돼? 그리고 2, 21, 3,
16 해주면 22. 그지? 그러니까 16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분자량은 5가지야,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제 18을 기반으로 하잖아. 그러면 1, 18 해도 20이야. 그지? 어? 1, 2, 18 해주면 21이고. 돼? 자, 22에 18인 쓰면 1, 3, 18도 있겠지. 돼? 응? 되지? 2, 3, 18 해주면 23이고 3, 3, 18 해주면 24.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20. 그지? 18부터 24까지 이렇게 분자량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나와. 예전에 서술형으로 몇 가지가 나오는지 쓰시오 해서 있었어. 어떤 학교인지 몰라. 기억 안 나. 나한테 뭘 바라니? 기억력도 안 나. 그지? 돼? 그리고 우리 분자량 다 까먹었니? 기억나니? 야, 몇 달 동안 분자량만 연락에 적었는데 그걸 벌써 까먹니? 뭐 까먹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 양성자수 양성자수를 미리 기억해내는데 뭐 계산을 해도 돼.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자 CH4 NH3 H2O HF 16, 17, 18, 20 그지? 분자량. 근데 얘네들 왜 적어? 이게 양성자수 몇 개라고? 몇 개라고? 기억나? 몇 개야? 10개. 한동안 강조했지. 이거 2단원 때문에 강조한 거야. 쟤네들 양성자 10개다. 분자량은 16, 17, 18, 20이지만 양성자수 10개야. 근데 16, 17, 18, 20은 뭐야? 평균 분자량이야. 2단원에선 평균 분자량은 이제 아까 CL2 뭐 이런 것들은 되겠지만 얘네들은 평균 분자량으로 할 게 아니라 직접 13이구나. 13C에 H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양성자수 몇 개라고? 10개. 중성자수 몇 개게? 10개인가? 6, 7, 10 그지? 분자량 20이잖아. 질량수를 통해서 분자량을 직접 계산하고 분자량에서 양성자수를 빼면 중성자수가 돼. 알아들어? 2단원은 약간 각별해. 이렇게 질량수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로 정리하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들어가. 몰수 계산이랑 연결지어서. 알아들어? 자, 얘네 말고 양성자수가 바닥바닥 떠오를 수 있는 거. 이제 얘네들 4개 빼고는 수소가 들어가 있는 건 분자량에서 뺄 거야. 야, 28 수소 없는 거 2개 있지? CO N2 그지? 돼? 얘네들의 분자량은 28이야. 양성자수 몇 개야? 절반 뚝 쪼개면 돼. 14개야. 분자 하나. 굳이 얘 6번, 8번 더해서 안 해도 돼. 14개야. 야, 30 누구 있어? NO 있지? 얘네들 양성자수 15개야. 그러면 15질소와 18산소 해주면 양성자수 15개야. 그지? 그러면 중성자수는 18개네. 돼? 분자량에서 양성자수 빼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기억하는 이 분자량을 통해서 그지? 얘는 30. 근데 얘는 30이 아니지만 15개 양성자수 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몇 차로도 아끼자고. 중간고사 때처럼 1단원처럼 몇 초라도 아끼자고. 줄이자고. 시간 부족했지? 문제 풀면서 내가 그렇게 분자량 활용해서 풀면 시간이 줄어들어 라고 얘기해 줬지만 모두 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야. 됐을 거야. 자, 그리고 30이 누가 있어? O2밖에 없어. 44 CO2와 N2O지. 그지? 얘네들 양성자수 16개, 얘네들은 22개야. 그지? 그러니까 15질소 2개, 18산소 하나 있어. 그러면 22개야. 돼? 얘 30에 48, 22개 빼면 26이야. 중성자수 26개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리고 뭐 46이 있지. NO2. 얘 양성자수 23개. 돼? 64 누구야? SO2. 양성자수 32개. 80. SO3. 돼? 얘 양성자수 몇 개? 40개구나. 포즈.